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위리겐 클린스만 감독의 대한민국 대표팀이 어제 있었던 베트남 대표팀과의 경기에서 6대0이라는 압도적인 스코어의 대승을 거두었고, 위리겐 클린스만 감독 체제에서 무려 3연승이라는 엄청난 상승세를 타게 되면서 아시아 우승을 향한 도전을 이어가게 되었는데, 이에 우리나라와 아시안컵 우승 경쟁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축구 팬들도 우리나라 대표팀의 전력에 대한 상당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바로 어제 있었던 10월 A매치 평가전에서 베트남 대표팀을 홈으로 불러들여 6대0이라는 대승을 거뒀었는데요. 베트남 대표팀과 우리나라 대표팀은 애초에 체급 차이가 거의 벽이 느껴질 정도로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만큼 사실 경기 결과는 어느 정도 정해진 경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대표팀에게는 절대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경기였고, 실제로 경기가 시작되자 우리나라 대표팀은 전반전부터 후반전까지 90분 내내 단 한순간도 베트남 대표팀에게 주도권을 내주지 않으면서 원사이드한 경기를 펼쳤고, 김민재, 황희찬, 손흥민, 이강인, 정우영 등 유럽파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득점을 터뜨려 6대0이라는 정말 압도적인 대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은 이번 경기 승리로 사우디아라비아, 튀니지, 베트남을 상대로 최근 3경기 동안 3승, 11득점 0실점이라는 압도적인 성적으로 상승세를 타게 되었고,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등 주축 선수들의 폼도 좋아지면서 아시아 레벨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3명의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 선수들의 존재는 아시안컵 우승 경제 국가들인 일본, 사우디, 호주, 이란 등에게 크게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에 우리나라와 아시안컵 우승 경쟁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축구 팬들도 우리나라 대표팀의 전력에 대한 상당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궁합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도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은 무섭긴 하다. 특히 이번 시즌은 황희찬이 있다. 한국은 유럽 중견국 이상의 전력이다. 더 강한 상대와 매치업을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네. 작년에 일본은 베트남과 맞붙어서 1대0과 1대1이었다. 그런 상대에게 6대0은 대단하다. 한국도 아시안컵을 향해 컨디션을 끌어올렸네. 바이에른 미넨의 김민재, 울버햄튼 원더러스의 황희찬, 토트넘 하스퍼의 손흥민,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등 쟁쟁한 인재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 한국 대표. 감독의 지휘 여부에 따라 뇌물로 훔쳐낸 2002년 월드컵 4강의 오명을 벗고 좋은 성적을 거둘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우선 제대로 세계 축구 팬들에게 먼저 사과하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 지금이라면 할 수 있겠지. 허세 부려야 되고 상대적 약체팀에게 질 수 없기 때문에 대기 선수를 시험하거나 경험을 쌓아서 바닥을 끌어올릴 수가 없는 한국. 저들은 눈앞의 승리에만 관심이 있을 것이다. 큰일 났네. 3연속 승리인데 연패 중 돈바닥 사우디와 어제 일본한테 슈팅 1개한 튀니지와 10명의 베트남이었잖아. 축하해. 해외파 덕분에 어떻게든 아시아의 라이벌을 이길 수 있었구나. 시합 전에는 약체 베트남과 싸워봐야 얻는 것이 없다면서 마구 베트남을 깎아내리더니 대승하자마자 우리나라 최고라고 반격하는 한국의 국민성이 정말 어이가 없다. 특별한 놀라움은 없다. 아시아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 여러 나라가 빠지고 있으며 꽤 차이가 있다. 베트남으로 치면 강팀에게 도전한 셈이었지만 결과는 당연했다. 한국은 A매치에서 왜 이 대전을 받았는지 의문이지만 일본 대표와는 관계없는 이야기일까?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한 피파 랭킹 2자릿수 팀이지만 한국과 비교하면 수준이 낮은 것은 확실했고, 원정 경기라 예상할지 못할지 몰랐지만 다소 초라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경기 전에는 한국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속출해 역시 상대에 대한 리스펙트가 떨어진다고 생각했지만 결과를 보면 한국 측에는 확실히 베트남이 부족한 상대였다. 다만 베트남이 이 경기에서 뭔가 얻은 게 있으면 좋겠는데 결국 주력을 그대로 내보낸 거야. 그래서 큰 차이로 이겨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국 대표팀이 최근 들어 상승세를 타고 있다. 확실히 격하 상대이지만 많은 골을 넣을 수 있게 된 것은 조금 싫은 느낌이 든다. 대체로 일본이 상태가 좋으면 한국이 진다. 월드컵에서도 일본과 한국은 같은 성적을 거뒀다. 아시안컵에서는 진짜 일본의 대항은 한국이 될지 모른다. 등등 많은 일본 축구 팬들이 우리나라 대표팀의 전력에 대해 상당한 경계심을 드러냈고, 일부 축구 팬들로부터 무슨 베트남을 상대로 유럽파를 총출동시키냐는 비아냥 섞인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확실히 우리 대표팀은 최근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등 B클럽에서 활약 중인 선수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고, 여기에 이재성, 황희찬, 정우영 등 원래 같았으면 대표팀 넘버원 에이스급 선수들까지 골고루 갖춰져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선수단 퀄리티만 봤을 때는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고, 실제로 황금 세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일본 대표팀 역시 최근 A매치에서 6연승을 거두고 있을 정도로 미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과연 이번 아시안컵에서는 어떤 팀이 우승컵을 들어올리게 될지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